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미국발 훈풍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70선 회복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18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자,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이죠.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책 선물인데요.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근 씨가 쓴 책이죠.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 매일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 증시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오르면서 연고점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간밤 열린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어닝 모멘텀보다 지표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현재 2포인트 오른 177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75포인트로 출발하면서 개장하자마자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이후 177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1780포인트를 향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프로그램 쪽에서 강하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11시 구간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177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개인이 541억 원, 외국인이 1,600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8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4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480포인트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닥은 490포인트 지지는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현재 49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50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3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현재 63억 원 매도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18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7원 50전 하락한 118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신규 주택 판매 급증 등으로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데다 코스닥 역시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4원 하락한 1187원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1180원대 중반에서 평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대표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현대모비스가 1%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만도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원금속이 12% 이상 오르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기전과 신창전기가 4%대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화신이 5%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KT에서 LG전자가 태블릿 PC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디오텍이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스퍼트가 6%, 인터파크가 5%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태블릿 PC 관련주도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KT가 오늘 2014년까지 무선 인터넷 분야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와이브로 관련주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솔리테크가 9% 급등하고 있고 기산텔레콤과 서화정보통신이 3%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S와 영국통신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외국계 증권사 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8만 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현재 1.2% 오르면서 27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6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에 따른 조선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5월 달에 19만 9,500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국내 증시가 연일 강합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른 17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778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연중 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 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서 매수를 집중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오늘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그간 많이 올랐던 철강 금속 업종도 기관 쪽에서는 오늘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분 소개를 해야겠죠.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일 강세입니다. 2년여 만에 1770선 회복을 했거든요. 배 박사님, 예.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몇 번 언급해 들었다시피 이제 1800은 당연히 가는 수순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그동안에 유럽발 악재로 여겨졌던 그 유럽 문제들이 이번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금일부로 상승을 해서 15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남아권에서 오늘은 중국이 약간 조정은 했지만은 중국이 그동안에 그 동남아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서 동남아 상승에 견인을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지수는 계속 오르는 수순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하면서 그 주가 상승에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한 유동성 장세가 일어나면서 며칠 전에는 그 KB금융 같은 경우가 7% 정도 올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금융주 그리고 제철주 때에 따라서 이제 화학주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종목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지수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하나 언급할 게 있는데요. 예. 종합지수 그 월봉 차트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004년도까지 1000포인트와 500선 포인트를 계속 넘나들면서 등락을 이루다가 2004년 중간에서부터 700포인트 중간까지만 내려가고 그다음부터는 순식간에 이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이 주봉으로 또 약간 확대해서 보면은 1760선, 70선과 그리고 1550선대의 박스를 계속 1년 동안은 끌다가 결국 이제 1750선대를 넘어서 지금 1770선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그리고 중간에도 1650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1800선 이상은 충분히 이번 장은 그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런 장에서는 꾸준히 그냥 연말까지 그 중소형 대형주들도 전부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예, 지수는 계속 오를 것이다. 사실 어제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역시 지수는 위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인식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을 짜봐야겠죠. 대응 전략의 핵심 포인트 어디다 두십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점, 그리고 이제 전고점보다는 훨씬 더 5월 25일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종목들을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어저께부로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조정을 크게 받은 종목들, 뭐 LG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LG 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등과 같이 그동안에 고점에 그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크게 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뭐 LED 그 반도체주 그 LED 반도체 이 공급 과잉의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은 지수 상승하면서는 다시 한 차례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 것도 괜찮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점 아래로 내려가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단기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런 두 가지 유형을 계속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예, 배 박사님의 관심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유보율이 1700%나 되는 아주 우량한 그 무차입 경영 그런 반도체 업종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업종이 그 최근에 별로 안 좋아졌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한 차례 하락을 하면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언급을 해드리면은 고점 13,600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 업종 하락과 반도체 업종 공급 과잉에 우려서 또 한 차례 하락을 크게 했고요. 그래서 7,800원까지 지금 밀려왔는데요. 여기서는 더 이상은 이제 그 쉽게 말씀드려서 양보할 자리가 없다.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다고 보이지고요. 이 선에서 매수를 하면요. 그 손절폭은 뭐 7,000원 정도를 잡지만 충분히 10,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이어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매우 괜찮고요.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 순이익은 항상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임에 따라서 이 관심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의 주가 반토막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저점 매수할 경우는 충분히 단기 반등에 의해서 그 한 10% 내지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배 박사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석 달 만에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기업의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격대 7,960원 선 8,000원 아래네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법학 박사 배찬수의 증시와 법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으로 채워주실지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주식을 자녀에게 줄 때 증여와 상속 중에서 무엇이 유리한가요? 오늘의 질문이네요. 배 박사님. 예, 증여와 상속. 어느 것이 더 세금을 적게 떼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텐데요. 예. 증여와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개념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증여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한테 주식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 전부 이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을 때 주느냐 아니면은 가만히 놔둬도 내가 죽은 다음에 저절로 물려주냐 그 차이인데요. 저번 주에 제가 증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 분은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1억 미만일 경우에는 10% 정도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누진이 되면서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10억 플러스 그 다음에 30억 이상이 되는 거에 50% 세금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요, 증여보다는 조금 더 이 과세가 좀 과중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비과세는 똑같고요. 1억 이하일 때 10%는 똑같은데 30억 이상일 경우는 무조건 5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 세금을 내는 것과 그리고 그 증여 같은 경우는 30%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30억 이상을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경우에는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세금을 좀 덜 내는 입장에서는 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증여를 많이, 주식을 증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가치 투자를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IMF 때 말고는 한 40만 원 정도에 이제 매수할 기회가 있었고 지금 예. 같은 경우 80만 원인데요. 100% 수익이 났다고 좋아하지만 어쨌든 상속으로 해서 그 자녀한테 물려줄 경우에는 50%까지 이제 그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이제 본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이런 증여, 이런 세금 문제도 확실하게 알고 주식을 증여하는 게 이 재테크에 좋은 수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증여가 상속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배 박사님과 함께 증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증시와 법률 시간에 배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18% 소폭 상승한 9,520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견실한 주택 지표 결과에 힘입어서 상승한 영향이 일본 증시에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반면에 엔화 강세가 지수의 상승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엔 환율은 86엔으로 어제보다 0.4%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중국 증시가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장을
개장했습니다. 0.6% 내린 2,5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홍콩 H지수, 항생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으로 강과권에서 오름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 연구원님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기업 서비스 물가 지수가 21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엔화 강세 기조와 함께 지금 오늘 장전 발표에 있었던 기업 서비스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 엔화 강세 기조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엔화 강세 기조로 인해서 일본 수출주들의 물량들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엔 강세가 일본 수출업체 매출에 손실을 입으면서 수출 중심의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통화 강세로 인해서 도요타와 파나소닉을 비롯한 2주간 실적을 발표한 수출업체들의 매출이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 좀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가 좀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도요타는 달러 대비 엔 환율이 1엔 오를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이 300억엔씩 주로 감소하고 혼다는 160억엔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이러한 도요타 혼도 같은 경우에 환율을 90엔 기준으로 실적 전망치를 잡았던 만큼 이번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기업 서비스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석 달 만에 월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년 대비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6월의 기업 서비스 물가 지수 97.5로 전월보다 0.1%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내림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5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겠지만 9,550선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인데요. 쉬어가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중국 증시 흐름도 봐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하락 반전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600선에서의 강한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의 하락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해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과정 중으로서 일부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기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지수 6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중국 지수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다수의 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냈던 것이 이러한 부동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긴축 정책이 꾸준히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다시금 부동산이 저점에서의 지지 이후 다시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강하게 하락하기보다는 2,550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2,550과 2,600의 박스권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많이 동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소폭의 오름세고요. 중국 상위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님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려야겠죠. 스탁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이 번호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시는 방법을 보다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명과 또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문자에 남기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요. 배 박사님, 예. 지난주 금요일에 주식 선물 옵션 강연회가 있으셨잖아요. 예. 잘 마치셨나요? 예, 뭐 여의도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재테크의 새로운 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거 많은 도움이 되나요, 배 박사님? 실질적으로. 예. 예, 시야를 넓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 주식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제 채권이라든가 선물 옵션, 부동산까지 전부 융합해서 재테크 한 차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요. 어떤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과 옵션 쪽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부동산 쪽은 별로 안 좋고요. 채권 뭐 고정적이긴 하지만은 큰 수익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식과 옵션 전략적으로 이제 주요 이제 강연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시야를 많이 넓히면요. 충분히 재테크하는데 개인들도 많은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는 것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함께 제시를 해주는 이런 강연에 참여하셔서 또 많은 지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들어온 종목들 봐야겠죠. 솔라시아를 보겠습니다. 솔라시아를 매수하신 분은 1,500원에 40%를 갖고 계신데요. 2407님께서 사신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기업이거든요. 예. 솔라시아 같은 건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관련 유신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기업 내용이 아직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특히 신규 테마가 저도 한번 갈 줄 알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디지털 아래 같은 걸 추천했었는데요. 신규 종목들이 의외로 이 공모가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요즘 같은 경우는 테마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요. 최고 11,800원까지 이렇게 지수가 올랐다가 종목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제 7월 달쯤에 저점 한번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때 이제 내용은 이 스마트 카드 쪽으로 이제 전자 주민증이 도입된다는 그런 테마 때문에 솔라시아가 이제 그 테마로 이제 한번 좀 8,000원 이상까지는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이제 휴대폰 쪽이 최근 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했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쪽에 칩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 한 지수가 꽤 많이 종목이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순환 매식으로 이루어진다면요. 솔라시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지수가 특히 이제 지금 490선인데 500선 이상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크게 11,000원까지는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9,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물량이 벌써 4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거의 이제 고점 부분에 많이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매수가까지 이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한 9,000원 선까지 반등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9,000원 선 정도에 정리하는 걸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6,7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9,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 그때 조금 정리를 해서 손실을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을 상담받기 전에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서민 대출 브랜드를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햇살론, 2번 달빛론입니다. 자, 26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행된 이 상품은요. 신용 6에서 10등급 또는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남기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푸짐한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8272님의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17,1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배 박사님. 예. 예,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났거든요. 예.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것도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요. 약간 이제 테마성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녹색 환경 정책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를 굉장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관련법도 제정하고 뭐 자전거 도로도 개설하고 전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국산 전기 자전거 그리니티를 출시했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흐름이 맞아 떨어질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 탄력이 크게 붙는데요. 길게 가져가시는 맛이라는 점. 마찬가지로 이제 테마, 코스닥 테마 같은 경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월드컵 수혜주라든가 우주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마시고요. 탄력이 많이 붙었을 때는 어느 선에서 정리해주는 그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천리 자전거 차트를 한번 보면요. 얼마 전에 5월달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한번 쳤었습니다. 그래서 13,000, 14,000선까지는 올라갔었는데요. 이렇게 상한가를 쳤을 경우는 추가로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음봉이 맞을 때는 빨리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다면은 14,000원 정도의 정리가 가능했었을 텐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다행스럽게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리니티 출시 효과 때문에 그 약간은 11,000원 선, 12,000원 초반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탄력이 붙으면요. 15,000원 이상은 굉장히 버거워 보이고요. 14,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매수 단가까지는 어렵습니다. 17,000원까지는 매수 단가 올해 안에 오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14,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자, 내일이 중복인가요? 오늘 닭고기 관련주들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할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3,290원에 90%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2030님의 종목인데요. 할인도 봐주세요. 예, 할인하고 마니커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는데요. 그리고 하이트 매추도 마찬가지고 여름 관련주이고 월드컵이 임박해 있을 시기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정리 타이밍이 몇 번 더 왔었는데요. 그 시기를 놓치시고 차트장을 보면요. 할인 같은 경우는 마니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수화가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할인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3,8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3,200원까지 낙폭 그리고 상승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매수 타이밍을 적절하게 캐치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요. 3,200원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제 그 매수 타이밍이랑 비슷한데요. 저점에서 그 물량을, 떨어질 타이밍에는 보고 있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90%, 이 정도면은 다 들어와도 괜찮겠다고 90% 정도 들어가셨기 때문에요.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셨고요. 그래서 정리가 언제쯤 정리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음봉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조정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물량이 쏟아지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요. 약간 더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3,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요. 3,500원 정도까지 약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박사님, 예. 여기서 투자의 성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배 박사님께서는 90%의 비중도 잘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비중이 예. 너무 많지 않은가요? 시점만 잘 잡으면 비중이 많은 것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고점과 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관심에서 이렇게 잊혀질 때쯤에 되면 모든 매물이 다 이렇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요. 바닥에서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물량과 관계없이 타이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크게 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량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크게 잡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형주 같은 경우 더더욱이 물량을 더 많이 잡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한 15만 원 정도, 10만 5천 원 선을 넘었는데요. 이렇게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때 물량을 이제 거의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올라갈 거로 예상된 경우에는 한 반 정도 정리하시고 반은 홀딩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은 물량이 많이 잡아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서 옴니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086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460원에 50%를 들고 계십니다.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예, 50% 정도 물량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죠. 아마 3,400원 정도에 잡으셨으면은, 4월 달쯤에 아마 잡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길게 가져가시면은 좀 어려운 그런, 물론 옴니시스템 회사로 보면요, 스마트 그리드 1위입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요. 현대건설이라든가 그 대림 기업 같은 경우에 물량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그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회사 내용보다는 이런 테마적 이유로 이제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게 움직이는데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를 찍고 지금 계속 주가 하락하면서 5월달, 그러니까 지수 바닥일 때 2,400원을 찍고 다시 한번 3,000원 초반을 찍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크게 상승폭은 보이지 못하고 2,500원 선, 그 5월달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3,000원 근방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 내용은 그 어느 정도 인정은 받고 있지만요. 크게 그 회사가 기업체적으로 우량한 회사거나 아니면은 그 펀더멘털이 우량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 회사가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테마가 다시 한번 붙을 때,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다시 한번 이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500선 이상은 한번 넘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3,000원 살짝 넘을 때 3,100원이나 200원 정도의 크게 손해가 아닐 정도의 이럴 때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갖고 계신 물량을 전액 다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왜 그러냐면요. 예. 그 3,000원 초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매물 압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회사가 그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런 그 테마가 없어질 때쯤에는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000원 초반 정도에 매수할 기회가 있지만은 사실은 4,000원, 5,000원 이렇게 뚫고 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 파도를 흐름을 잘 타는 식으로 매수를 한다면요. 아까 전에 하림을 이렇게 저가에 매수하다시피 정리를 하시고 2,5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 그때 매수하는 게 한 1-20% 정도 추가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고요. 이 정도 가격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3,000원이 넘어갈 때쯤에 정리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옴니시스템 봤고요. 자, 이번에는 태양광 관련 주주 S에너지를 보겠습니다. S에너지를 15,400원에 이분도 비중이 많으시네요. 100%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0628님의 종목이고요. S에너지도 함께 봐주세요. 예. S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이제 지수 탄력과 상관없이요.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수 상승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태양광 에너지라는 테마가 이렇게 사라질 때쯤에는 정리를 하신 게 좋아 보이는데 얼마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죠? 15,400원에 사셨대요. 예. 예. 그러면은 S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10% 정도 현재 손실인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신 게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에너지 관련주가 최근에 지수가 많이 그 올라가면서 아마 고점에 15,000 정도 이상에서 그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마찬가지로 풍력도 그렇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고점과 저점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은 그 매기가 지금 풀린 상태라 가지고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해 드리면요.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15,000원 선을 넘길 정도로 이렇게 흐름은 몇 번 한 7월 달 내내 이제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7월 20일 날 들어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거래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크게 상승을 받고 이 15,000원을 넘는 그런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지수가 다시 상승하면은 15,000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다행히 그 크게 손실은 아니고 본전 정도에 15,000원 정도 올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15,000원 정도 다시 본전이 온다면 이때 정리하는 식으로 그 정리를 해줘서 다시 손실이 없게 털고 나오고 다시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이런 식의 매수세가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히림을 보겠습니다. 히림을 매수하신 분은 9,224원에 사셨고요. 40% 정도의 물량을 들고 가고 계신데요. 4416님의 종목입니다. 오를 날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히림을 상담을 부탁하셨습니다. 히림도 함께 봐주세요. 예. 9,200원 선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가지고 있었던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3달, 4달, 5달 정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히림은 물론 이제 건설회사, 대표적인 건설회사, 코스닥에 있는 건설회사고요. 회사 내용 아주 우량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세계 200대 그 설계회사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3년 연속 굉장히 해외에서도 좋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내용도 굉장히 좋고 순이익도 굉장히 꾸준하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건설업체가, 테마주는 일어서 이 현대건설 위주로 해서 건설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미분양이 크게 해소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언급해 드리면요. 시름도 마찬가지로 5월 20일 날 7,200원 선 저점 바닥 부분을 확인하고요. 최근 들어서 8,500원까지 그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올랐다. 최근에는 약간 조정해서 8,000원까지는 조정을 했는데요. 건설주가 저도 언젠간 다시 한번 그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크게 한번 그 힘을 받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9,000원 선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 8,500원 선, 그러니까 얼마 전에 7월달 중순쯤에 있었던 8,500원 선은 다시 한번 도달을 하면은요, 약 10% 정도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 건설주가 한순간 이제 그 흐름을 타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꾸준하게 20%, 30%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요. 8,500원 선,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8,600원, 700원 선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요 정도 붙다가 음봉이 그 나올 때 되면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공략해서 손실분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좀 전에 배 박사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텔레칩스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배 박사님께서 7,930원 선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8,000원 선 위로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를 10,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7,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 박사님, 예. 8,000원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도 매수가 괜찮을까요? 예, 뭐 목표가로는 아직 뭐 어느 정도는 더 위로 잡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바닥선에서 더 이상 빠질 선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연구를 해서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뭐 어느 정도 그날 좀 오르더라도 매수하셔도 무난해 보입니다. 예, 텔레칩스는 낙폭 과대주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배찬수 배 박사님과 함께 일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또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